조용히 뭐 꼴리 TV. 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의 날이 될 줄 알았는데 그나브리의 날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주 멋진 선제골로 출발한 경기였습니다만 토트넘이 몇 초 되지 않아서 실점을 하면서 1대1 동점이 됐고, 그 뒤로는 일방적인 바이에른 뮌헨의 페이스였습니다. 결국 세르지 나브리가 후반에만 4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한 바이에른 뮌헨이 무려 7대2로 토트넘을 꺾었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유럽대회 7골 실점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야말로 재앙이 된 경기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결과였고요. 사실 전반전에 토트넘이 굉장한 전방 압박을 했어요. 손흥민, 알리, 케인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상대 팀의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압박을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게 전반전 30분까지는 토트넘이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식의 압박을 90분 내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압박을 하는 동안에 토트넘이 이니셔티브를 쥐질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채로 힘이 쭉 빠져버렸고요. 오히려 그때까지 버텨내던 바이에른 뮌헨이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한 골 한 골 야금야금 넣어가면서 결국 7대2까지 달아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냐? 전술과 전략과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의 가장 패착은 잘못된 전략의 구사였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초전 박살이라 그러죠. 초반에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면서 앞쪽에서부터 상대를 쥐어 짰고요. 거기서 만약에 한 2골 정도 넣고 달아났다면은 라인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자기 걸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손흥민의 첫 골이 나온 상황까지는 계산대로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12분 동안에만 유효 슈팅을 3개를 했고요. 전반 30분 만에 슈팅 5개, 유효 슈팅 4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하면서 해리케인보다도 앞쪽에서 움직이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2분 만에 실점을 했어요. 2분 만에 조슈아 키미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내주면서 실점을 했고,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압박을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서 달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빼고 스코어는 스코어대로 제자리에 머물게 되면서 토트넘이 후반전에 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인 실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계속해서 최근에 양쪽 측면 풀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이드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쓰질 않았습니다. 이날 이제 4-4-2 다이아몬드 전술을 썼는데, 오른쪽에 오리에와 왼쪽에 로즈가 시종일관 상대 공격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백 앞쪽에 윙크스가 서고 그 앞쪽에 은돔벨레하고 시소코가 서면서 중앙을 좀 탄탄히 하는 중원 다툼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도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질 않았고요. 물론 경기 초반 30분까지는 많이 볼도 탈취를 하고 빠른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의 역할을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했습니다만, 체력이 떨어지고 기동력이 저하되면서 양쪽 측면에 완벽한 공백들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서 결국 상대팀의 나브리 선수가 거의 휩쓸다시피 하면서 골을 주워 담았죠. 여름 이적 시장을 망친 게 매 경기마다 지금 독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를 보내고 나서 아무도 영입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에, 또 약간 실험적으로 다빈슨 산체스를 기용을 해봤던 포체티노 감독인데, 오늘 오리에가 정말 역대급 망 경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공격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질 못하면서 뒷공간을 많이 줬고요. 이 선수가 스피드나 혹은 기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면서 그나브리와의 대결에서 100점 100패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왼쪽 공격수인 그나브리가 평점 11점 경기를 한 것이 아닌가. 4골을 넣었죠. 근데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더 열받는 게, 나브리가 아스날 뉴스잖아요. 심지어 아스날 뉴스인데 벵거 감독이 얘 우리 팀 안 쓴다고 버린 애거든. 그 나브리가 토트넘 홈에 와서 무려 4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을 압살을 했습니다. 반대쪽의 로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에 올라왔을 때 유의미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또 수비 쪽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양쪽 풀백들의 빈 공간을 막느라고 중앙에서 많은 허점을 노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포백 앞에서는 원볼란치 오늘 윙크스가 봤는데요. 저는 이 선수의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윙크스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잘 넣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센터백 두 명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수비력을 갖춘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윙크스의 오늘 또 문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신이 이탈한 위치에 온돈벨레나 시소코가 스위칭을 잘 해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센터백 두 명 알더베일트와 페르통원이 상대의 공격수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어요. 뭐 여러 포지션에 뭐 문제가 많습니다만 알리도 그렇고요. 알리도 정말 폼이 안 올라옵니다. 공격 전환 과정에서 볼을 스스로 운반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고, 특히 박스 안팎을 넘나들면서 상대 수비진들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오늘 이 부분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풀백 2명 그리고 중앙에 윙크스와 알리, 이 4명이 완전히 삽질을 하면서 오늘 토트넘이 정말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좀 아쉬워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볼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준다면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오늘 특히 이제 뭐 탈압박 장면도 좋은 장면 많이 있었고요. 패스도 좋은 패스 많이 넣어줬고, 근데 전체적으로 팀이 실수가 너무 많고 그 폼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똥 치우느라 바쁜 상황이 되니까 좀 많이 아쉬웠던 토트넘이에요. 그리고 팀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릭센, 또 루카스 모우라 이런 선수들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이 포체티노 감독의 용병술도 이번 기회에 좀 재조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레반도프스키가 오늘 최전방에 나왔고, 그나브리와 이제 코망 두 명의 윙어, 또 중앙에 쿠티뉴 선수. 뭐 이름값으로 봤을 때 토트넘보다 많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오늘은 정말 팀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특히 후반전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고요. 전반전에는 고전했던 수비진, 워낙 그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 들어서 토트넘의 압박이 약해지면서 후방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들을 보아탱, 뭐 줄레 이런 선수들이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토트넘의 이 보배는 단연 키미이네요. 네, 전반전에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팀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주 분위기를 바꿔주는 골도 만들어냈고 좋은 패스도 많이 만들어줬고요. 또 후반전에 알라바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키미가 이제 후방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던 파바르가 왼쪽으로 가고 키미가 이제 오른쪽 풀백을 봤는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에도 적절하게 수비를 해줬고요. 아무튼 오늘 후반전에 포체티노 감독이 전반전 강한 압박을 많이 하고 이제 후반전에는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뺐는데, 이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아까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손흥민의 어떤 공격성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참패의 원인은 모든 선수단에 있습니다만 포체티노 감독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저는 오리에, 그리고 로즈, 윙크스, 알리 이 4명의 선수에게 있다고 봅니다. 자,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조별리그라는 거죠. 아직 4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토트넘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내내 이래요. 내내. 지난 주말 사우스햄튼전 때 정말 오리에가 똥싼 경기인데도 힘겹게 승리를 지켜내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잡아갔는데 너무 쉽게 실점을 하면서 최악의 그런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토트넘이 과연 16강에 올라갈 수 있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